40번 한번 풀어볼까요? 갈등이 실제로 생겨났을 때 그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갈등은 종종 originate이라는 말은요, 어디에서 기원하다, 유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얘는 그렇게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리지널이나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는 단어 정도 파생어 말고는 별로 여러분이 볼 일이 없는데 얘가 오리고라는 로마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 필요 없어요. 다른 단어에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얘는 근데 왜 뽑았냐면 보기에 워낙 잘 나오니까. 어디에서 유래하다라는 단어 stem from도 꼭 같이 하나 기억해 두시겠습니까? 수능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갈등이 종종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오해에서 나오는 거다, 그죠? MIS 기억나시죠? bad나 wrong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나오는 거나 또는 뿌리 깊은 문제죠. 공동체 내부에 뿌리 깊은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disput이 일어나게 되면,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it's crucial, 중요한 건 잘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 주변 상황을 잘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등장하게 된, 즉 논쟁이 등장하게 된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통찰력을 가져다 줄 거니까, 그 아래에 기저에 놓여 있는 원인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줄 거니까요. 자, 먼저 dispute 단어부터 보면 앞에 있는 dis라는 말은 떨고 내다라는 말이고, put은 푸타레라는 로마 말에서 나오는 건데 많이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얘는 앞에 있는 this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냥 단어는 외워버리면 될 것 같아요. this라는 말이 역시 떼어내는 거죠. 그죠? 반대말 이런 거 많이 만들고, dispute는 논쟁하는 거고요. 그럼 this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두 개만 한번 볼까요? dispel이라고 하면 무슨 단어 되죠? 이거 지난주에 우리 pel 봤었죠? dispel이라고 하면 떼어서 몰아내버리는 거니까 쫓아버리다라는 말이 되죠. 표정들이 처음 보는데 뭐 이런 표정입니다. 네. 안 했었나 보죠. 뭐. 지난번에 pel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했어요. 맞아 생각났어. 그래서 expel이라고 쓰면 쫓아내버리다, 추방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뒤로 몰아내버리면 물리치다라는 이런 말도 되고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propel이라는 말을 외울 때 프로펠러라고 이렇게 붙여서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얘가 앞으로 몰고 가다, 추진하다라는 이런 말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얘 지우고, 그 다음에 disrupt가 지난 시간에 얘도 나왔죠. 무슨 뜻이에요? 아까도 잠깐 rupt 나왔구나. disrupt면 띄어서 박살 내버리는 거니까 붕괴시키다, 이런 단어가 됩니다. arise라는 단어는요, 얘는 색깔이 없는 단어지만 하고 갑시다. arise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가 자동사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arise, arose, arisen 이라고 적히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자동사예요. 수능의 문법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동태라는 건 타동사를 주어로 만드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를 주어로 만든대, 이런 비용신. 타동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게 수동태니까 이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수능 첫 해에 나왔던 문제도 그 문제 나왔었어요. 보통 그리고
2년에 한 번 정도 보기 5개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뭐 쓴 김에 얘기하자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종류의 단어들은 다 그래요. happen도 그렇고요. take place도 그렇고 얘네들이 각각 수능에 아주 잘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요. crucial 하는데요. 단어 circumstance 한번 볼까요? circum이라는 말은요. circle, 원하고 같은 거예요. circuit, 회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다라는 말이어서 circumstance라고 쓰면 내 주변에 서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 되니까 주변 상황이라는 말이 돼요. 그럼 이제 한 단어만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아마 기억 못할 것 같아요. circumspect라고 하면 뭔 일을 할 때 항상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신중한입니다. 얘가 그렇게 한 번 들어서 외워질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circumscribe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circumscribe라고 쓰면 단어 수준이 지난주부터 확실히 조금 어려워졌죠. 원래 40분 넘어가면 하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좀 앞에 당겨서 하기 시작했고 다시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41번 넘어가면 단어를 붙이자 그랬었고요. 60번 넘어가면 복습하자 그랬는데 혼자서라도 열심히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80번까지 다 마치세요. circumscribe라고 하면 주변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 둘레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emerge라는 단어는 아까 물어보니 잘 알대요. 그거 3개만 알면 돼요. emerge라는 단어는 나오는 거죠. submerge는 가라앉는 거죠. 그 다음에 I am 붙여서 I emerge라고 쓰면 그때는 몰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mersion education이라고 쓰면 우리가 몰입교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 떼버리고 merge만 남으면 병합하다. 병합하다라고 할 때 M&A의 A는 뭐? 얘는 acquisition 줄여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면 됐고, 다음 3번 문장 볼까요? People may attempt, 사람들이 어쩌면 attempt, 시도를 하겠죠. deceive, 속이려고 할 텐데 others, 다른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gain, 얻어내려고 advantage를, 유리한 위치를 잡아내려고, 이점을 얻으려고,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런 행동이 거의 뭘 못 가지고 오냐면 지속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deceive라는 말이 앞에 D는 뭐 잘 알 거고요. 그죠? down이나 떼어내거나 강조이거나 sieve라는 말은요. 얘도 이제 한때 여러 번 봤었습니다. sieve라는 말은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도 쓰이더라? sept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eption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변화하면 뭐로도 변하고 이제는 cap나 cip의 모양으로 변하는 거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다 take 의미를 가지고 deceive라는 단어가 뭐가 되냐면 속이다, 사기치다라는 단어죠. 아래로 잡다라는 뭐 이런 느낌의 말을 만든 거군요.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들은 무지하게 많으니까 잘 아시죠? 한두 개만 해볼까요? intercept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중간에서 탁 잡아버리는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 가로채다라고 하면 되겠죠. 셉션이 명사가 돼서 deception이라고 써도 사기라는 말이 되고 deceit이라는 명사를 써도 사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perceive, 속이다, 사기치다가 perception이라고 명사형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I 후반부로 가면 이 fraud 같은, fraud는 단어로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phishing 같은 단어 이런 중요한 단어들 같이 제가 유의어들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in the natural world에서는요. 자연의 세계에서는 이코시스템이 생태계가 구성이 되죠. 뭘로 구성이 되냐면 복잡한 관계로 구성이 됩니다. 종 간의 복잡한 관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해 주네요. In their habitat 자기들의 서식지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종 간의 복잡한 관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때 먼저 consist라는 단어는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말인데 뒤에 꼭 of를 붙여서 외워볼까요? 자, consist of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자동사입니다. 자,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얘는 학교 내신 시험 같은 데도 굉장히 잘 나오죠. 토익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말로 구성되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꼭 수동 같잖아요. 근데 be consisted of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뭐로 구성되다라는 다른 말들이 다 수동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요몸으로 구성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보시면 be made up of가 있죠.
그 다음에 be composed of도 있죠. compose가 구성하다잖아요. 그 다음에 makeup이 구성하다잖아요. 변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이크업 기억나세요? 화장하다 말고 모두 외우더라고 그랬죠. 둘이 싸웠다가 화해하는 것도 메이크업 기억해 두세요. 아, 그래도 잘 기억한다. 다른 공부는 하나도 안 하나 봐.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뭐뭐로 구성하다라고 되니까 얘가 be consisted of라고 쓰면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얘는 자동사입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놈입니다. 틀렸다고요, 이거? 나왔을 때? 영어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래서 내신 수준에서 굉장히 시험 내기 좋은. 어원으로 설명하자면 assist라는 말이 뭐였죠? 그렇죠. 서 있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assist가 도와주다라는 말이 되고, resist라고 쓰면 뒤로 서 있는 얘가 뭐예요? 저항하다였죠. resistance 생각하면 쉽잖아요. 뒤로라는 접두사 중에 re 말고 with도 있었죠. 그 다음에 assist의 의미가 stand잖아요. 그럼 withstand도 뜻이 그대로 나오네요. 뭐가 되죠? 얘도 저항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pecies 아까 얘기했었고요. maintain은 이제 지겨운 것 같고, habitat이라고 할 때 이 habit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냐면 원래는 이 독일어에서 haben 동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지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여서 내가 갖고 있는 그 haven이라는 동사가 영어에 들어와서 have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영어의 have하고 비동사만 1, 2, 3인칭 단복수의 변화를 내요. 독일어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원래 영국이라는 섬나라에 있던 걔네들이 쓰던 앵글레즈는 이 변화형이 없거든요. 언어가 굉장히 원시적이어서. 근데 유럽 쪽의 언어들은 일괄되게 그 과학적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명사 하나가 남성이 되면 앞에 나오는 꾸미는 말도 쫙 따라서 다 변해야 되고, 그렇다니까요. 관사도 다 따라 변하고 싸그리 다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이어서 처음에 그 규칙을 익히기가 어려운데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공부하기 쉬운. 근데 말이 쉽다고 하지 근데 사실 어려워요. 제일 힘든 게 성 외우는 겁니다. 예, 유럽의 언어들은 생물학적 성하고 이 단어가 언어적으로 가지는 성이 달라요. 제기랄입니다, 그거. 예를 들어 바다가 여성이고 막 이러거든요. 바다. 우유가 아마 중성이 아니고 독일어로 우유가 여성이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어를 하나 외울 때 그 성을 다 따라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상식적, 우리는 생물학적 성과 언어학적 성이 같잖아요. 영어도 그런데 그 나머지 유럽 언어들은 그게 달라서 그게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미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가지고 있는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서 어원을 구성하면 have라는 말이 live의 의미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inhabit이라고 쓰게 되면 live in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inhabit이. 그래서 얘가 뭐 되죠? 살다, 거주하다 되죠. 기억나세요? 뒤에다가 ant 붙이면 뭐 되더라? 네, 동작의 명사 되죠. 그래서 inhabitant이라고 쓰면 그때는 거주자라는 명사도 만들어집니다. habitable이라고 쓰면 그러면 이 정도는 뭐 파생어니까 할 수 있겠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겠어요? 예,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앞에다 im 붙여서 inevitable이라고 쓰면 그때는 그러면요, 얘는 반대말이 되어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다가 abl이 붙는 게 아니에요. habitat이라고 쓰게 되면 뭐가 되죠? at라는 건 어떤 양식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폼을 정해주면 format이라고 하죠. 디스크 같은 경우. 그래서 habitat이라고 하면 사는 장소, 서식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해봐야죠. rehabilitate이라고 쓰면 알아요? 이 단어? 이거 어려운데?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다시 살게 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갱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재활하다 이런 말도 돼요. 다시 그 살게 하는 거니까. 갱생 몰라요? 자력갱생 이런 말? 교도소에서 사람들 갱생시킨다 이런 말 쓰잖아요. 교도소를 가보시든지. 하여튼 요 단어가 잘 쓰입니다. rehabilitation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래서 뭐 재활, 그다음에 복구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하나씩 자꾸 어려운 것도 보태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human affair에서는요, it's essential 꼭 필요한 게 뭐냐면 nurture relationship을 관계를 잘 부양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that ensure long-term cooperation과 prosperity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ffair이라는 단어 생각나세요? 일, 사건. 그 다음에 love affair가 뭐였는지 예, 그런 건 또 잘 기억해요. 자, 그리고 보통 앞에 그래서 다른 단어 붙지 않고 affair로 쓰면 대부분 그게 뭐지? 불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nurture 좀 전에 봤으니까 됐고 en 되죠? en은 뭐예요? 안으로라는 말이잖아요. 안으로 또는 하게 하다라는 말이 되고 저거 그래서 단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ensure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하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assure이라고 쓰면 얘는 앞에 뭐 붙은 거겠어요? ad가 붙은 거죠. 그죠? 강조어가 붙어서 얘도 확실히 하답니다. 거의 같은 단어예요. insure이라고 쓰면요. 얘는 안전장치 속에 넣어두다라는 얘기여서 얘는 보험에 들다라는 말입니다. 단어 잘 차이 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cooperation은 첫 번째 지문에서 봤던 거죠. prosper이라고 할 때 pro에다가 spur이라는 말은 퍼져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퍼져나가는 거여서 얘가 번영하다, 번성하답니다. 뒤에 ity 붙이는 건 당연히 명사형 전미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뭐가 됐냐면 번영, 번성이라는 말이 되죠. 스프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각조각 나가서 방울로 뿌려지는 이런 느낌 들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프레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래서 스프링클이라고 하면 뭐예요? 물을 분수처럼 뿌리는 걸 스프링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거 스프링클러라고 하잖아요. 화재 끄는 거, 불 났을 때 불 끄는 거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스프링클이라고 하면 요놈이 물을 분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R 하나 더 붙이면 얘가 스프링클러가 되는 거예요. 물 뿌리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dividuals가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서 take action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activate positive change를 긍정적인 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 이런 갈등과 그 다음에 분열의 사이클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active라고 쓰면 뭐예요? 형용사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거죠. 활성화되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ctivate라고 썼으니까 이번에는 요놈에다가 동사 전미사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activate이 활성화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activation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명사로 파생을 한 거겠죠. 이번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얘네들의 파생어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ctivation이라고 쓰면 얘는 활성화 정도 되겠죠. 똑같은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motiv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동기죠. 얘는 동기입니다. 자극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motivate이라고 쓰면 뭐예요?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동사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motivation이라고 쓰면 동기부여라는 명사가 된 거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failure to do는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fail to do 나오면 안 한다, 못한다라고 해석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result in은 무엇을 일으키다라는 얘기죠. 뒤에 결과옵니다. 자, 얘가 뭐를 일으키게 되냐면 사회 또는 경제적인 붕괴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는 living communities, 커뮤니티를 이러한 상태로 두게 되는데 어떤 상태로 두게 되냐면 bankrupt의 상태네요. 신뢰와 stability는요, 안정감이잖아요. 안정성, 신뢰와 안정의 bankrupt를 갖고 옵니다. 뭐예요? 망카가 박살나는 뭐였죠? 이제는 그러면 딴 거 해볼게요. erupt는 뭐죠? 예, 분출하다, 터져 나오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interrupt 기억나죠? 끼어들다, 방해하다. 아까 rupture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예, 파열입니다. 그다음 eruptive라고 쓰게 되면요. erupt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파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지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것도 저기까지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결국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resolve disputes을 이 논쟁을 해결하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뭘 결정하게 되냐면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집단 미래의 운명을 결정을 해서 그리고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남겨놓는 레거시죠.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는 레거시라는 단어는 뭐예요? 보통 유산이라고 하죠. 다음 지문에 나올 거예요. 레거시가 아마.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진짜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던 거였는데 요새는 사회적 또는 인문학적 유산 이런 쪽으로 의미들이 좀 많이 좀 확장이 되어서 쓰입니다. 데스티니는 뭐예요? 운명이죠. 그래서 be destined to라고 쓰면 이게 뭐뭐 할 운명이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유치한 팝송 가사에 보면 You are my destiny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일단 40번까지 마쳤습니다.